안녕하세요, 뷰티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우리 웨딩 촬영할 때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더불어 또 사진 촬영할 때 시선 처리라든지 손모양, 입모양,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여러분께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웨딩 촬영할 때 보통 스튜디오에 가시면 사진을 찍어 주시는 작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셀프 웨딩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집에서 저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메이크업과 헤어와 이렇게 의상을 좀 비슷하게 제가 장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웨딩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샵에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같은 거를 사진을 많이 골라서 캡처를 해서 가세요. 그래서 이제 샵에 가셨을 때 거기서 도움을 주시는 분과 내가 골라온 사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내가 마음에 드는 웨딩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웨딩 촬영할 때, 그리고 이거는 굳이 웨딩 촬영이 아니더라도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 우선 풀샷도 마찬가지고, 풀샷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가슴까지 나오는 이 사이즈를 바스트 샷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자세가 항상 굽어 있잖아요. 이 어깨, 그리고 이 쇄골, 그리고 이 목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한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려줘야 하는데, 먼저 어깨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굽어 있어요. 자세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어깨를 웅크리고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어깨를 한번 돌려서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뒤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쭉 밑으로 내려줍니다. 어깨를. 그러면 이 목선도 길어 보이고, 이 쇄골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와 어깨를 딱 내렸을 때 이 쇄골이 도드라지면서 더 날씬해 보이고 일자로 쇄골이 쫙 펴져요. 그래서 어깨를 내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자세를 잡아주세요. 정면으로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 목선이 길어 보이고, 옆에서 찍을 때도 그렇고 정면에서 찍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 어깨선도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쇄골도 굉장히 예뻐 보이고, 목선도 날씬하고 길어 보여요.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사진 찍는 그 순간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어깨를 이렇게 내리는 습관을 해주면 훨씬 더 예쁜 사진과 날씬한 목선을 사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도 이렇게 정면을 본다고 생각하면 약간 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턱을 약간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내리고, 그 다음에 턱도 살짝 턱을 당긴다. 턱을 살짝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면 자세, 기본 자세를 딱 취해주시면, 이 자세로 정면이든 옆모습이든 이 자세를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이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예쁜 목선과 쇄골과 어깨선을 예쁘게 보여줄 수 있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물론 첫 번째 자세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우리는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카메라 렌즈를 보거나 먼 곳을 막 응시하거나 이렇게 많이 찍는 분들을 봤는데, 먼저 카메라 렌즈는 보지 않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카메라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렌즈가 동그랗게 있고, 그 카메라 그 사각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는 포토그래퍼 작가님께서 사진을 거의 2초에서 3초 사이로 계속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이제 포착해서 좋은 사진을 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델들은, 저희 사진을 찍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 짧은 시간마다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하는데 어렵잖아요. 계속 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러 번 사진 찍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때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선 처리만 하나만 바꿔줘도 굉장히 다양한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카메라 렌즈를 보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카메라 렌즈를 보지 말고 그럼 어디를 보느냐? 카메라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 카메라 네 군데의 꼭지점을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 동작에서 렌즈만 시선을 네 군데가 벌써 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왼쪽 위,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뭐 중앙을 봐도 상관없어요. 카메라 렌즈 위, 카메라 렌즈 아래, 카메라 렌즈 오른쪽, 카메라 렌즈 왼쪽, 이렇게 그냥 시선만 조금씩 바꿔도 카메라 안에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때는 작가님을 보세요. 작가님의 머리카락, 작가님의 손가락, 작가님의 뭐 귓볼, 작가님의 턱선. 그러니까 그 시선 역시도 그 카메라를 찍고 있는 작가님의 머리부터 어깨를 벗어나지 않는 그 시선 안에서 눈동자를 계속 다르게 시선을 봐주면서 사진을 찍으면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컷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첫 번째 이 다리 어깨를 내려주는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 처리로 카메라 렌즈를 보지 않고 카메라 그 사각 프레임의 그 꼭지점과 중간중간을 바라보면서 시선 처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작가님의 머리부터 이 바스트까지 어깨선, 머리부터 이 어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가님의 여러 군데를 쳐다보기, 이렇게만 해도 벌써 굉장히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느낌의 컷을 벌써 다르게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고급 단계로 가서 좀 더 뭔가 있어 보이는 인생샷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처음 찍는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감정을 갖냐면요, 굉장히 쉬워요. 맨 처음에는 이제 시선 처리로만 그렇게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면 다양한 컷을 둘 수 있는지, 그리고 예쁘게 사진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감정을 갖느냐? 오늘은 이제 웨딩 촬영이니까 어떤 웨딩에 조금 어울리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소개팅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소개팅 어때요? 굉장히 설레이죠. 궁금하죠. 어떤 남자가 나올까?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까? 공유 같은 남자가 나올까? 그런 기대되는 그 소개팅에서의 커피숍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레는 감정을 갖고 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부분으로 시선을 봐주는 겁니다. 시선은 그렇게 카메라 주위를 쳐다보면서 감정만, 소개팅에 나왔을 때 그 설레이는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지만 카메라가 그 감정을 가지면 담아냅니다. 네, 담아내요. 분명히 카메라에 본인이 설레하는 감정을 가졌다면 그 눈빛이 담겼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그냥 이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정형화된 사진이 아닌 좀 더 나의 어떤 감정이 담겨있는 그런 사진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다음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설레었어요. 궁금해, 어떤 남자가 올지.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남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쳐다보세요. 누구지? 어떻게 생겼지? 근데 마찬가지로 시선 처리는 제가 말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시선 처리 범위 안에서 감정을 잡는 거예요. 처음에 눈이 마주쳤다. 계속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이어가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동공이 확장되겠죠? 그런 게 카메라에 담깁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음 컷의 표정과 포즈를 고민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숨겨야 하죠. 우리는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본다. 마음에 들어. 하지만
살짝 숨겨. 그리고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입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고해로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가면 작가님은 계속 사진을 찍고, 저는 정말 다양한 그 컷 사진 안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스틸컷 같은 인생샷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보통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할 게 또 무궁무진하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재밌어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배우 같은 그런 모델들 같은 사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예쁘게만 찍으면 굉장히 그 한정된 예쁜 사진을 건질 수는 있겠지만 정말 뭔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깊이 있는 사진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넣어주면,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고급진 인생샷을 건질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아쉽죠? 그런 아쉬운 마음. 네, 들어가세요. 우리 뭐,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연락을 할까? 내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봐야 하나? 약간 이런 초조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상상들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내가 연락처를 물어볼까? 말까? 아니야, 연락하겠지? 어떡하지?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포즈까지도. 자, 이제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갔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어떨까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겠죠. 그 남자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핸드폰을 보고 왜 연락이 안 오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안 되는데. 근데 연락이 왔어. 반가워.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뭐라고 연락하지? 이런 설레임도, 거기서 오는 감정들, 아니면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 이틀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 차인 건가? 속상해. 이 웨딩 촬영에서 꼭 웃고 예쁜 사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윽한, 뭔가 이렇게 아련한 그런 사진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랬을 때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왜 연락이 없지? 내가 싫은 건가? 난 매력이 없나? 아니야, 그러지 않을 텐데. 약간 이런 감정들을 또 가지면 또 다른 감성적인 그런 사진을 또 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상상을 합니다. 끊임없이 상상을 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선 안에서만 시선을 바라봐 주면서 감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막 뭔가를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감정을 상상하면서 갖는 것만으로도 그 사진기는, 카메라는 그 감정을 담아냅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무표정일 때,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활짝 웃죠? 활짝 웃는 사진과 그 다음에 무표정인 사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무표정인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무표정한 사진을 찍을 때는요, 보세요. 이렇게 그냥 무표정인 것과 지금의 무표정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바로 입 모양이에요. 입을
완전히 다물었을 때 표정과 살짝 이 앞니 두 개가 이렇게 살짝 볼랑말랑 할 때 이 표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가 이렇게 살짝 볼랑말랑 하는 표정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표정한 사진을 찍을 때는 입을 꽉 다물지 마세요. 이렇게 꽉 다물지 말고 그냥 입을 살짝 윗니가 이렇게 이 정도 바람이 나오는 정도로 윗니가 살짝 보이는 정도를 생각하시고 입을 살짝 띄워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무표정 사진이 나옵니다. 살짝 입을 열어준다는 거, 이게 또 꿀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손철입니다. 이 손이 정말 이렇게 손이 안 나오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진을 찍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손이 보이는 사이즈의 사진을 찍을 때는 요놈의 손이 정말 얘를 정말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배우들도 처음에 연기를 할 때 이 손처리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웨딩 촬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꽃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부케. 보통 이렇게 한 송이만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부케 같이 이런 부케를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꽃을 뭐 이렇게 움켜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밑에를 잡거나 하면은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송이의 꽃을 들고 찍는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리코더를 분다고 생각하세요. 리코더를 불 때 손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좁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벌리지도 않고 이렇게 움켜잡지도 않잖아요. 리코더를 잡으려면 그 사이사이 구멍을 이렇게 메꿔줘야지 리코더를 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 리코더를 잡는다는 정도의 손동작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리코더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손을 이 정도 사이즈로 벌려주시고 꽃을 이렇게 잡으면 손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리코더를 분다고 생각하는 손동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케를 잡을 때는 이렇게 밑에를 잡는 것보다는 위쪽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이 부케가 이거는 이제 부케가 아니어서 조금 꽃이 이상한데 밑에 쪽보다는 위쪽을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부케를 이렇게 잡아주면 손동작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케를 잡거나 꽃을 들었을 때 이 팔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팔도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팔을 띄우잖아요. 저는 이제 긴 팔을 입었지만 만약에 이 위에 팔이 없는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팔이 더 날씬해 보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팔을 이렇게 살짝 띄워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또 벌리면 자세가 안 이쁘니까 계란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이렇게 사이를 벌려주세요. 사이를 벌려주고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자세를 취하고 꽃을 이렇게 잡아주면 예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부케를 잡았을 때도 팔을 살짝 띄운 상태에서 꽃은 약간 위쪽을 잡아주고 이 꽃의 위치도 중요해요. 우리가 드레스를 입으면 보통 이 허리 있잖아요. 허리선을 굉장히 날씬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허리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허리의 곡선을 날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꽃을 배꼽 아래쪽으로 들어줍니다. 이렇게 배꼽 위가 아니라 배꼽 아래쪽으로 팔을 살짝 벌려서 이렇게 잡아주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또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이런 또 베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베일을 보통 이렇게 베일을 앞으로 해서도 많이 찍잖아요. 이런 샷 많이 보셨죠? 이랬을 때 베일을 활용한 사진은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베일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대주는 겁니다. 이렇게 베일을 살짝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요.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이제 활짝 웃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그윽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베일을 잡은 상태에서
뭐 헤어진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사랑했던 그 남자. 웨딩 촬영할 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진을 위해서 잠깐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때 그 슬펐던 기억, 아련한 추억,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베일을 잡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귀엽게. 또 사진을 찍으면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저희는 대부분 얼굴이 다 비대칭이잖아요. 저도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턱선도 다르고요. 저도 엄청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느낌을 자기가 잘 기억하셨다가 이 왼쪽 느낌과 오른쪽 느낌 중에서 나는 이쪽 느낌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주로 그쪽을 카메라 쪽에 두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 웨딩 촬영에 필요한 꿀팁, 사진 촬영할 때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꼭 웨딩 촬영이 아니더라도 뭐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중요한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웨딩 촬영 연습편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조만간 이제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웨딩 촬영을 했는지 제가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서 웨딩 촬영 실전편으로 여러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웨딩 촬영 실전편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안녕.